명절에 만나던 사람들도 이제는 연락이 뜸해지고 퇴근 후 함께 밥 먹던 동료들과도 자연스레 멀어지는 게 노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인간관계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히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그런 관계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젊을 때처럼 활발하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중장년 이후가 오히려 진짜 관계를 맺기에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직장 상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승진을 위해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 맞는 사람과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겁니다. 오늘은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서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를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시간이 없어서, 혹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젊을 때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어땠나요? 회사에서 만난 사람,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자녀 학교에서 만난 학부모까지 자연스럽게 인연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자주 마주쳤고 그 과정에서 친분이 쌓였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만나던 회사 동료도 없고 자녀들도 다 성장해서 학부모 모임도 끊겼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예전처럼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누군가 모임을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수동적인 자세로 있으면서 관계가 줄어든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제안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 친구들한테만 연락하려고 하신다는 점입니다. 학창시절 친구, 군대 동기, 회사 동료, 이런 사람들 명단만 뒤적이면서 누구한테 연락할까 고민하시죠. 물론 옛 친구와 다시 연락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나와 지금 관심사가 다를 수 있거든요. 30년 전 함께 술 마시던 친구가 지금도 나와 취미가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관점의 전환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0살에 새로 만난 친구가 40년 알고 지낸 친구보다 더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알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느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네 공원에서 매일 산책하는 그 할아버지도, 복지관에서 마주치는 그 할머니도 모두 새로운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죠. 관계가 줄어드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는데 내 방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새로운 인연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관계가 왜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멈춰 서십니다. 용기를 내서 나가보려고 해도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특히 우리 세대는 먼저 다가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지관 강좌를 신청하거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그런 큰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 작은 대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것, 동네 슈퍼에서 단골 주인에게 한마디 건네는 것, 공원 벤치에서 옆에 앉은 사람과 날씨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휴대폰만 보고, 슈퍼에서는 물건값만 내고 나오고, 공원에서는 혼자 생각에 잠겨 있죠. 이러면서 사람 만날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회는 매일매일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다만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칠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관심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지거든요. 내가 겪은 일, 내가 아는 지식, 내 자녀 자랑, 이런 걸 늘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공감해주고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공원에서 옆 벤치에 앉은 분이 강아지와 산책 나온 걸 보았다고 칩시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강아지 이름이 뭔지 물어보세요. 몇 살인지, 어떤 성격인지, 키우면서 재미있는 일은 없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강아지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일상, 가족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몇 번 마주치다 보면 서로 얼굴을 익히게 되고 나중에는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사이가 됩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한두 번 대화 나눴다고 끝이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꾸준히 나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8시에 공원 산책을 나간다면 그 시간에 항상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매일 마주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이죠. 복지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보고 재미없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나가봐야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모두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름을 부르고 수업 끝나고 차 한잔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건 솔직함입니다. 괜히 있는 척,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자존심 때문에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앞에서 더 그렇죠. 하지만 또래들끼리 만날 때는 솔직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건강 문제로 힘들면 힘들다고 털어놓으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되거든요. 완벽한 척하는 사람과는 아무도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건 베푸는 마음입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베풀어야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여기서 베푼다는 게 꼭 돈이나 물건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도움,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이런 것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사람이 길을 헤맨다면 안내해 주세요. 동네에서 짐 들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면 잠깐 도와주세요. 이런 작은 친절이 쌓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들이 먼저 손 내밀어 줍니다. 이렇게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관심, 일관성, 솔직함, 베푸는 마음,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지금까지는 진짜 관계를 만드는 기본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이미 맺은 관계를 어떻게 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인사만 나누는 사이에서 멈춰 있거나 겉도는 대화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뉴스 이야기, 이런 것들만 주고받다가 어색하게 헤어지죠. 이건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면 관계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해야 관계가 깊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의 깊이입니다. 표면적인 질문만 던지면 표면적인 답만 돌아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밥은 먹었어요? 이런 질문들은 대화를 시작하는 데는 좋지만 관계를 깊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즘 손주를 돌본다고 했다면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손주 돌보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예전에 자녀 키울 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손주와 함께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파고들면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질문만 계속 던지면 신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답하면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야 합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겁니다. 상대방이 손주 키우면서 힘들다고 하면 나도 예전에 자녀 키울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해주세요. 그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니 어떤 마음인지 솔직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경청입니다. 들어주는 것과 듣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 말을 듣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다음에 할 말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금방 알아챕니다. 진짜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휴대폰 보지 말고, 다른 데 시선 두지 말고, 오직 그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아요. 그랬겠네요. 힘드셨겠어요.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사실만 나열하는 대화는 재미가 없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뭐 먹었어요? 누구 만났어요? 이런 정보 교환만으로는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감정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검사 결과만 말하지 마세요. 검사 기다리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결과 듣고 나서 얼마나 안도했는지, 그런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 비슷한 경험과 감정을 떠올리면서 공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서로의 속마음까지 터놓게 되죠. 네 번째로 중요한 건 칭찬과 인정입니다. 나이 들수록 칭찬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역할을 인정받았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누구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 좋은 점, 배울 점을 발견하면 즉시 말해주세요. 오늘 옷 색깔이 참 잘 어울린다. 그 요리법 정말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게 대단하다. 이런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칭찬받은 사람은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하죠.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적절한 거리 유지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사적인 질문을 막 던지거나 조언을 강요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충고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바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힘들겠네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할 때만 조심스럽게 제안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화하면 관계가 오래 갑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대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쌓은 관계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만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집니다.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다 보면 어느새 몇 달이 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려니 어색해져서 아예 포기하게 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만남을 만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는 약속을 만드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공원에서 산책하기,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복지관 강좌 듣고 점심 먹기.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연락하지 않아도 그날이 되면 서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나다 보면 관계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즐거움도 생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연락을 자주 하는 겁니다. 꼭 만나야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로도 충분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감기 조심하라고 문자 보내세요. 텔레비전에서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봤다면 알려주세요. 마트에서 맛있는 과일을 샀다면 나눠 먹자고 연락하세요. 이런 사소한 연락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상대방은 내가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고마워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분도 나한테 비슷하게 연락해 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함께할 활동을 찾는 겁니다. 그냥 만나서 수다만 떠는 것도 좋지만 뭔가 함께하는 활동이 있으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같이 운동하기, 같이 요리 배우기, 같이 봉사활동하기, 같이 등산 가기, 뭐든 좋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취감을 느끼면 유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활동 자체가 대화 소재가 되기도 하죠. 오늘 배운 요리 어땠어요? 다음 주에는 어디 산에 갈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이 이어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어려울 때 손 내미는 겁니다. 관계는 좋을 때만 만나면 얕게 끝납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어야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연락해서 도와줄 게 없는지 물어보세요. 병원에 같이 가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그냥 옆에서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힘들 때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나를 도울 기회를 갖게 되고 관계가 더 깊어지죠. 다섯 번째 방법은 작은 선물을 나누는 겁니다. 비싼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텃밭에서 키운 상추 한 봉지, 집에서 만든 김치 한 통, 여행 가서 산 작은 기념품,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나를 생각하면서 준비했다는 게 상대방에게 전해지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받기만 하지 말고 주기도 해야 합니다. 관계는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한쪽만 계속 주면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편안한 사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갈등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참거나 피하려고 하세요. 괜히 티내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워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터집니다. 작은 일로 크게 싸우거나 아니면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죠. 차라리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바로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저번에 이런 말씀하셨을 때 제가 조금 속상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이해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관계가 더 단단해지죠. 서로의 선을 알게 되고 더 조심하면서 배려하게 되니까요. 일곱 번째 방법은 관계를 확장하는 겁니다. 한두 명의 친구만 있으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쁘거나 아프면 만날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니 여러 그룹에 속해 있는 게 좋습니다. 복지관 친구들, 교회나 절 친구들, 동네 산책 친구들, 취미 활동 친구들, 이렇게 다양한 관계망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한 그룹에서 일이 생겨도 다른 그룹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마다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죠. 이렇게 7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관계가 오래 갑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조금씩 습관을 만들어 가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노년이 훨씬 풍요로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인간관계를 2배로 늘리고 깊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은퇴 후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진짜 관계를 맺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 말입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많아지거든요. 건강이 나빠질 때, 배우자를 잃었을 때,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할 때, 이럴 때 옆에서 손 잡아줄 친구가 있다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먼저 주변을 둘러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마주치지만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인사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진심을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돌아오는 게 큽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가 생기고, 매일매일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풍요로운 관계 속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라도 됐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